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제네바 합의 5월 전에는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45%에서 제네바 합의 때는 30%, 그런데 갑자기 이번 6월 11일 새 합의 때에는 55%라고, 그리고 중국은 10%라고 트럼프가 엄청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 그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2차 협상이 이번 6월 10일에서 11일 사이 런던에서도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제네바 회의, 그 후속 협상이 이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 주석이 6월 5일 전화통화를 통해서 협상 틀을 논의했고, 이번 런던 회담이 그 연장선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실제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4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던 다방면으로 여러 산업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국도 대미 수출 감소로 경제적 압박이 있었는데, 동남아나 다른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로,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참을 수가 있죠. 트럼프보다는 조금 덜 급했던 것 같아요. 당시 히토류 공급 중단으로 미국의 자동차, 국방산업이 즉각적 타격을 받았어요. 히토류 비축량이 5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3에서 6개월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가져오고 싶어도 호주나 캐나다나, 이거는 27년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즉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급했던 거죠. 이 히토류 통제력의 협상 카드로 중국이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떠들을 때는 우리는 히토류도 다 수출 재개 약속을 받았고,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하는 과세는 55%고 중국은 우리한테 10%밖에 부과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떠드는 것의 진실은 뭘까요? 자, 실제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는 히토류 수출 카드를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보여요. 트럼프가 55%라고 한 이유는 가장 높은 수출에 들어서 임팩트를 극대화한 겁니다. 원래는 30% 포괄 관세에, 특정 제품들은 30% 포괄 관세에 25%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에 대해서만. 실제로는 30%에서 55% 사이에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중국에 강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뿌린 것 뿐이죠. 트럼프의 55%는 복잡한 관세 구조를 단순하게 포장한 겁니다. 정치인분들이 자주 쓰는 수사법이죠. 물론 구체적인 성명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공식 문건에서 명시된 30% 대 10%가 기본 수치입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어요. 트럼프가 히토류 문제를 복잡성으로 언급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단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포함시켰거든요. 이게 근본 무역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의 협상 카드였는데, 25년 4월부터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 조치했잖아요. 참고로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군사장비, 여기에 필수적인 17종의 광물을 뜻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거진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히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 공급망의 안정화가 첨단 산업, 그리고 국방에 필수적이죠.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연구 자석에 쓰입니다. 국방에서는 드론, 미사일 모터에도 사용이 돼요. 사마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미사일 제고 확충에 필수고요. 원자로 제어봉에도 쓰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